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단원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미분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쉽게 이제 생각을 해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얻어지는 함수가 2x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값 2x라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x제곱의 도함수이다 라고 불렀어요. 도함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제곱과 이 도함수인 2x의 관계, 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함수 2x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했었나요? x제곱이라는 녀석을 뭐 해서? 미분해서 그 결과값이 얼마이다? 2x이다 라고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부정적분은 다른 말로 원시함수라고도 불러요. 원시함수. 부정적분은 원시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반대로. 쌤이 이 앞에 있는 함수를 가리고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EX라는 도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답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EX를 얻는지. 어떤 함수죠? X제곱인 거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라는 함수로부터 미분하기 전, 미분이라는 행동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원래 상태, 원시 상태의 함수를 찾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 반대의 과정, 즉 미분의 반대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분. 미분의 반대 과정으로서. 다시 한번.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EX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X제곱이라는 함수를 찾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적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미분을 반대로 하면 적분이고 적분을 반대로 하면 미분이다. 이 과정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X제곱으로부터 미분해서 EX라는 도함수를 얻는 것처럼 반대로 EX라는 함수를 뭐 하면 적분하면 누가 얻어진다? X제곱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찾는다고? 누구를 미분하면 EX가 되니? 로서 적분의 결과로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이 미분을 통해서 얻어진 EX라는 함수도 도함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x제곱이라는 함수도 EX의 적분 결과로서 이름이 붙어요. 그 이름이 바로 부정적분인 겁니다. 부정적분. 다른 말로는 원시함수.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원시시대. 최초의 시대, 미분을 하기 전의 상태를 부정적분 혹은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되죠. 그래서 이 EX와 X제곱, EX로부터 X제곱을 얻을 수 있는 이 과정을 마찬가지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미분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했던 것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E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 누구로 적분을 하냐면 변수가 여기서 X니까 X에 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접근한다 라고 해서 뒤에 dx라고 써요. 그리고 앞에 요렇게 이게 뭐냐면 s라는 녀석을 위아래로 쭉 이렇게 잡아당겨서 기다랗게 실제 이게 이제 s, sum의 앞글자 s를 따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읽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읽어내기를 ex라는 함수를 dx, x에 대하여 인테그랄, 적분한다. 쌤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이라고 불렀어요. 인테그랄. 나중에 이 인테그랄이 갖고 있는 뜻, 뭐랄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뜻은 정적분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기호의 표현 방식이 EX라는 함수를 X에 대하여, dx, X에 대하여 인테그랄 적분한다. 그러면 그 적분한 결과로 어떤 녀석을 얻는다고요? X제곱을 얻는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되겠죠. 얘가 이제 미분의 역과정 적분 되겠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분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EX라는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이라는 함수를 얻는데 X제곱이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X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뭐 했을 때? 미분을 했을 때, 그죠? EX를 적분하게 되면 누구를 얻는데? X제곱을 얻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결국엔 이거라고. 오른쪽에 있는 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x제곱을 미분해서 2x를 얻긴 얻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쵸? x제곱 플러스 1
이런 함수도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도함수 2x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x제곱 더하기 1도 2x라는 녀석의 부정적분, 2x라는 함수의 적분 결과로서 원시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함수인 거죠. 뿐만 아니고 x제곱 더하기 2는 아닌가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미분하게 되면 뭘 얻어요? 2x라는 함수를 얻는다고. 뭐 이것만 있나요? x제곱 더하기 3.1415의 이런 녀석도 미분한 결과로 뭘 얻을 수 있어? 2x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나서 미분을 해서 2x가 되는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적분, 즉 부정적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미분해야 2x가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부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정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무수히 많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근데 이 여러 개의 함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성질, 공통점을 찾아보면 x제곱은 다 똑같잖아요. 변함없이 똑같지. 근데 뭐만 달라?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만 좀 다르죠. 얘는 플러스 0, 1, 2, 뭐 예를 들면 3.14 따위. 그러니까 상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몽땅 다 x제곱이라는 식은 몽땅 다 같을 거니까 그러면 적분,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2x가 되는 함수는 x제곱뿐만 아니고 x제곱에다가 상수를 더한 값들로서 여러 개 존재한다. 부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다 라고 해서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결과는 x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14 땡땡땡 등 그쵸? 상수의 차이가 나서 그 상수를 쓰기를 오른쪽에 플러스 c라고 써준 거예요. c 이렇게. 그리고 이 c를 부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이다 라고 불러요. 적분상수라고 부른다고. 이게 적분의 정의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제곱의 d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뭘 미분하면 x제곱이 돼? 그러니까 2차가 되려면 뭘 미분해야 돼? 당연히 몇 차? 3차 해야죠. 3차. 그죠? 우리 미분법 공식에 따르면 3차를 미분하면 3 튀어나가고 백 1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미분해봐. 3이 튀어나가잖아. 근데 여기는 3이 없잖아. 그러면 튀어나가는 3을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당연히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상수 c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괜찮죠?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뭐 해볼까요? x의 3승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런 녀석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긴가요? 간단하게 해본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네 이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적분한다고 하면 각각 뭐 하면 돼? 얘 따로 적분 하면 되는 거죠. 왜? 어차피 이 나온 결과를 미분할 때도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항들은 모두 다 따로 미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렇구나. 부정적분에서 각각의 항들이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각각 쪼개서 각각을 적분해 버리고 나서 몽땅 다 뭐 하면 돼요? 덧셈 뺄셈 해주면 된다. 쌤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다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주고 나서 덧셈 뺄셈 하면 된다. 곱셈과 나눗셈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x3승을 적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죠? 4분의 1이 있어야죠. x의 4승 이렇게. 그래야 4가 튀어나오면서 4가 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x제곱이니까 x3승이 될 건데 3이 튀어나왔을 때 그 3을 없애줘야 돼. 3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3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3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 있는 3은 여기 3이 내려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차수 3을 미분했을 때 3이 튀어나가니까 그 3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에 3을 써준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2x는 어떻게 되나? 2x는 x제곱 되겠죠. x제곱.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돼? x 써주고 마지막 이 c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이랄까요?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xn승의 dx 이 녀석은 생각해보면 x의 몇 승? n 플러스 1승이 되고요. 괜찮죠? 왜? 그래야 n 플러스 1이 튀어나오면서 백 1 될 거니까 n승만 남겠지. 근데 n 더하기 1이 튀어나갈 거니까 그 튀어나가는 n 더하기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에 이렇게 써준다고요. 괜찮죠? 플러스 c 해주시면 된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뭐 참고 이런 거 인테그랄 fx dx
fx 더하기 gx의 dx. 방금 했던 것처럼 괄호를 쳐줄까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덧셈 혹은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녀석을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죠? 당연히 뭐 앞에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 한들 gx를 적분할 때 그냥 상수는 바깥으로 곱해주고 적분한 결과에다가 k값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가볍게 기본 성질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부정적분. 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적이 있었던 내용이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예요. 미분의 관계.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사실 부정적분은 그죠? 결과값이고 미분은 행동이니까 약간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이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긴 하겠죠. 어쨌든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한대. 그죠?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하고 나서 뭐를 할 거냐면 바로 ddx 미분이라는 걸 해버린다고.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한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차근차근. 그러면 x제곱을 먼저 인테그랄 dx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다시 할 거니까 적분 한번 해볼까요? 적분? 해봐. x제곱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3분의 1에 x 3승 플러스 뭐가 나와요? c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 녀석을 다시 미분할 거니까 그 결과가 뭐가 돼버려? 상수 c는 사라지고요. c는 상수니까 3분의 1 x 3승 미분하면 그냥 x제곱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순서상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어떻게 나와요? 튀어나와요. 근데 이걸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적분을 해. 그러면 부정적분 원시 함수가 튀어나올 거고 상수 c가 튀어나올 건데 걔를 미분할 거니까 막 갔다가 x3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x제곱이 3승으로 갔다가 다시 미분해서 제곱으로 온다고. 왔다 갔다. 다만 상수 c는 마지막에 미분을 하게 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괜찮죠?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보려고요. 얘가 이제 미분한 결과를 인테그랄 dx 적분할 것이다. 해볼까요? 그럼 인테그랄 dx를 그대로 써주고요. 이 안에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뭐 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x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되지? 뭘 미분하면 2x가 될까? 당연히 x제곱이 되고 상수 c가 튀어나올 거라고. 왜냐면 미분해서 2x가 되는 함수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많으니까요. 상수 c로 결정된다. 이걸 부정적분 원시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한 번은 적분하고 한 번은 미분했어요. 적분 먼저 하고 미분. 한 결과는 자기 자신 그대로 튀어나오는데요. 어떤 함수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 적분했어. 미분과 적분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미분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하는 순간 2x가 되는데 적분하는 순간 뭐가 튀어나와? 항상 상수 c가 튀어나온다. 요거에 좀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용어 하나 정리. 용어? 문장 하나 정리.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 이런 말이 나와요.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요 녀석은 x제곱이고 요 녀석은 예를 들면 2x. 그러면 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왜냐면 부정적분은 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그 여러 개 있는 함수들 중 특별히 한 개니까 우리는 라지 fx를 x제곱을 2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죠. 그치? 그러면 이 라지 fx, 즉 x제곱과 스몰 fx, 2x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렇게 쓰는 거죠. x제곱을 뭐 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된다 라고 쓴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2x의
를 적분하게 되면 뭐라고 써요? x제곱 플러스 c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현해 볼게. 이 표현이 훨씬 더 좀 기억을 하고 이 표현에 따르면 이 녀석이 이걸 뜻한다도 동시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 표현을 둘 다 기억해 두세요.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봐.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언급을 해주면 라지 fx라는 함수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라지 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그 결과 뭐가 돼요? 스몰 fx.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앞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귀찮잖아, 그죠? 그 다음 뿐만 아니고 이 표현이 하나 있고요. 요 녀석에 따르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인테그랄 스몰 fx dx는 라지 f x 플러스 c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괜찮죠?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뭐냐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면 뭘 뜻하냐면 라지 f를 뭐 하면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다시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스몰 f를 얻어요. 그럼 라지 f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부른다고.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결과로 스몰 f를 얻잖아? 그러면 라지 f는 뭐라고요?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 x제곱 따위. 한 번만 연습해 볼게. 참고. sx라는 함수가 있대요. 얘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됐어. 그럼 우리는 sx를 뭐라고 부른다고? 요 s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ex였다면 잘 안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아. 한 번만 더 연습. sx라는 함수를 미분했대. 그 결과 스몰 fx. 예를 들면 ex를 얻었대요. 그러면 이 sx라는 함수는 뭘 뜻한다고? e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sx는 e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혹은 이 e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ex의 부정적분 중 특별한 한 가지를 라지 f라고 쓰면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 수도 있다고. 이 관계 돼요? 요거 됩니까? sx는 라지 f 플러스 c. 왜냐면 얘랑 얘는 이 sx하고 라지 f는 상수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상수 차이 날 거니까.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뭐라고?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스몰 f를 얻어. 그러면 스몰 f의 뭐 중 하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쓴다고. 라지 f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다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125번. 89페이지 125번이에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요. x가 2가 아닐 때 f'x 도함수가 있네요. 도함수.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누가 나와? 스몰 f. 그죠? 그러니까 스몰 f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예요. 특별한 한 개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하나가 연속이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괜찮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누구를 얻을 수 있냐면 fx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스몰 fx는 이 녀석의 부정적분 중 특별한 하나니까. 그죠? 써볼게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얘네들을 각 구간마다 적분하면 된다고. 그럼 얘 적분 한번 해볼까요? 뭐가 되나요?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띠로링 축. 이렇게. 뭐라고 썼죠? c1 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얘도 적분하고 얘도 적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원시함수랑 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원시함수의 상수가 같은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 얘를 적분해서 나오는 상수 c를 c1이라고 쓴 거고 얘도 한번 적분해보죠. 얘 x가 2보다 작을 때고요. 얘 적분하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c2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x가 2보다 클 때. 괜찮죠? 이렇게 fx를 하나 얻었어요. fx를 하나 얻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첫 번째 얘가 4,9를 지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연속이라고 돼 있어. 연속이다.
연속이다.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C1과 C2를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4,9. 4를 집어넣으면 9가 된대요. 집어넣어 보죠. 4 집어넣으면 16-43, 12 플러스 C2가 9. 그럼 4니까 C2는 얼마? 얼마예요? 4 빼면 5가 되나요? 그죠? 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2로 갈 때 좌극한과 2로 갈 때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좌극한 먼저 계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C1의 값이 누구랑 같다? 2 집어넣으면 4 빼기 6 C2는 5였죠? C1 값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1 값도 결정할 수 있겠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에 관한 문제 연습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쭉 어디로 가느냐면요. 130 쭉 넘어가서 페이지를 넘겨서요. 138번 됩니다. 138번. 138번. 어렵지 않아요. 138번 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소값을 결정하라. 가번 조건 맞더니 f는 4차래요. 4차 함수. 4차 함수. f0의 최소값 fx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인테그랄 x 3승의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dx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번 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f0의 최소값을 구하래. f0 이 녀석의 최소를 결정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fx 계산해 보면 되잖아. 그죠? 왜냐면 얘를 뭐 하는 거니까 적분하는 거니까. 해볼까요? 4분의 1에 x에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괜찮아요?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당연히 뭐 쓰라고? c 쓰라고.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하네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f0니까 내가 구할 f0를 써보면 f0가 결국에는 상수 c를 뜻한다는 걸 아는 거죠. 즉 얘가 성립하게 될 c의 범위 찾으라는 거죠. 뭐가 성립하게 될? 요 녀석이 성립하게 될 c의 범위. 주어진 함수의 y좌표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 해야 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y라고 놓고 그려본다고. 그리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거든. 미분해야 된다고. 미분해보죠. F'(x) 이걸 보고 미분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잖아. 스몰 fx를 미분한다는 말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뭐 한 다음에 인테그랄 적분한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F'이라는 게 얘를 적분하고 미분. 아까 써봤죠?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갔다가 다시 미분 돌아온다고. 상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F'X가 바로 이 녀석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x에 x 빼기 4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도함수 함수값 찾아보면 빼기 1 0 4인가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드르륵 어떻게 됩니까? 감소 증가 많이 감소 증가죠. 그죠? 이 길이보다 요 길이가 훨씬 더 넓으니까 많이 감소야.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4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4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4개에다가 4 하나 약분하니까 4의 3승 마이너스 4의 3승 마이너스 16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사라질 거니까 c는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 1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할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분에 관련된 그리고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부정적분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다고. 그 다음 주제가 아주 중요한 정적분 되겠습니다. 정적분 잠깐 끊고 정적분 시작해 볼게요.